오케이. 첫 번째는 목사가 됐겠다고 결심한 것은 언제였으며 한국에서 사역을 하던 시절은 어땠나요? 1991년도에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Korea Theological, Kore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그리고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Children Ministry, Youth Ministry, 그 다음에 Worship Leader, 그런 사역들을 part-time, 그 다음에 풀-time까지 했는데, 굉장히 즐겁게, 아주 힘차게 했어요. Passionate.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피처로 불러줘서 그런 설교하고 또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어서 기쁘게 공부하면서 파트타임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는 풀타임으로 사역들을 했고 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 이렇게 아이들이 더 많이 교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뉴스들도 더 많이 성장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체인징 라이프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하고 그렇게 그런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서 한국에서의 사역은 아주 즐겁고 그 다음에 익사이팅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있어서 굉장히 보람됐다. 보람됐다는 무슨 의미가 알아? 아니? 이제 같이 맺려보니까 열매들이 막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다 보니까 행복감을 느끼고 이제 기뻤다는 거지. 미워도 같이 모아서 오케이. 그럼 당신 한국의 정치적, 문화적 풍토는 어땠으며 기독교는 그 상황에 어떻게 부합했는가? 어, 그 당시 한국은 기독교가 굉장히 이렇게 그루업 하는 때였어. 그루업 하는 그, 때였고, 1990년 정도? 그때? 그렇지. 1990년대. 그러니까 이제 1900, late 1980, 아빠가 이제 하이스쿨 때, 그때 많이 교회가, 리바이벌이 됐고, 그 다음에 19, 아빠 이제 콜링 받을 때도 마찬가지. 그때 많이 크리스차니티가 그루업 했고, 그리고, 어, 경제적으로, 폴리티컬, 정치적으로는 아직 스테이블하지 않는 상태. 근데 오히려 그런 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이 신앙적인 거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많이 찾고, 그 다음에 오히려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대.
그 두 번째 마지막 부분 질문이 뭐지? 음, 어떻게 기독교의 그 상황, 그래서 한국의 정치적, 문화적 풍토, 어떻게 기독교가 그 상황에 부합했는지? 이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스테이블하지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이슈들이 그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제 그런 이슈들은 우리 한국이 데모크라시로 이제 그 가는 프로세싱 가운데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어, 한국의 이제 프레지던트가 그 독재자가 뭐지? 딕테이터? 딕테이터? 아, 원래 딕테이터였어? 좀 오래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좀 그런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미 제너럴이 쿠데타를 한 거지. 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됐고 이제 그러면서 좀 많이 이게 트러블이 생겼지. 음, 이게 데모 뭔지 알지? 니네 음, 학교에서 막 데모했잖아 지난번에 그런 것처럼 그런 게 곳곳에 많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갈등, 스트러글했던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 좀 스테이블하지 않았어. 이제 어려웠어. 한국이 그때는 어려운 때였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 쪽으로는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있잖아. 음, 인서퍼링 타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근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줬지.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어, 사회적으로 부합이 딱 된 거지. 연결이 딱 된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는 일들이 많았어. 오케이. 음. 그럼 당신이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종교를 둘러싼 정치적, 문화적 분위기는 어땠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빠가 미국에 왔을 때가 1998 디셈버에 왔거든.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미국은 굉장히 스테이블하더라고. 그 음, 다음에 모든 시스템이 스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평화롭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아빠는 이제 유학생이잖아. 수던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그 영어적인 스트로글한 거, 그 다음에 컬처 shock 이제 그런 것을 겪었는데, 근데 이제 교회를 아빠가 이제 다니잖아.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와 이렇게 펠로십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컬처 샥 이런 것들을 아빠가 오버커밍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 근데 이제 미국에서 아빠가 살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는 세이프하더라고. 그리고 피스풀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들도 보니까 most of church 스테이블해. 이렇게 파이낸셜 디피컬티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그 교회들마다 뭐랄까 좀 안정적이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반면에 이제 디아더 뷰를 보게 되면 좀 thirsty 갓이 없더라고. 음, 뭐랄까 이렇게 좀 앵걸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들이 많이 없고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많았던 거야. 음,
이렇게 좀 더 페이스풀한 그런 모습보다 그냥 썬데이 이렇게 이벤트 하는 것처럼 썬데이 때 하고 그러니까 이 라이프가 보니까 이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인 포션이 좀 작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한 번 정도만 교회 나가면 that's enough. 그리고 이제 패밀리 중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enjoy life 그런 for the God's nation 킹덤 오브 갓을 위해서 이게 디보셔널 라이프가 조금 한국에 컴페어가 되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약했다. 그런데 또 이런 아니스트 그런 면들은 굉장히 한국보다 훨씬 더 레벨이 높았어. 그걸 인테그리티 이런 부분들 그게 아마도 very impressive했어. honesty? 막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인테그리티 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일도 하는 거 있잖아. 양보하는 거. 그 다음 카인드 이런 게 굉장히 메이추어한 부분이 컸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이런 게 한국 크리스천보다 많이 없었는데 그런 시간이 길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런데 불구하고 굉장히 인테그리티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카인다. 그게 이제 좀 컴페어가 됐지. 뭐 말인지 알지? 네. 그런 부분. 혹시 헬렌 리 들어봤어요? 응? Christianity Today? 그 목사님, 빌리 그램 목사님이 만든 Christianity Today magazine? 응, 왜? 그래서 거기서 1996년에 헬렌 리의 기사 침묵의 탈출 Silent Exodus이라는 Christianity Today에 거기다 업로드 했는데 아시아 아시아계 미국인 청년들이 이민 가정 교회를 떠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인 몇 교회 년도? 1992년도? 96년. 96년 크리스찬 투데이? 아무튼 내가 알려줄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래서 그 음, 아티클에서 음, Asian American 미국인 청년들이 이민 가정 교회를 떠나는 음. 일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인 교회에서도 일어난 이러한 경향을 목격하셨거나 다른 이민교회 목사님, 목회자들로부터 이런 형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1992년도라고 했지? 1992? 1992. 근데 어 아빠가 이제 그 이민교회 이제 교회를 가보니까 또 이제 아빠가 그 당시에 보면은 청년들이 이민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었지. 기독교 고집하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교회를 다닐 때는 다녔지만 이제 그들이 유니버시티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를 많이 떠났지. 그래서 이제 왜 교회를 떠나는가를 이건 기독교 보니까 이제 떠나는 이유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그 올드 제너레이션
이제 올 제너레이션, 특히 이제 페런츠 라이프를 보니까 좀 디서포인먼트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굉장히 페이스풀한 이제 모습이고 굉장히 그런데 이제 집에 오면 그런 모습이 많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그 페이스하고 라이프가 좀 디퍼런한 거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디서포인먼트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는 교회를 안 갈 거다. 그렇게 해서 많은 코리안 넥스 제너레이션, 두 번째는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이 많이 이렇게 목회자를 하시는 교회를 떠난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도 어떤 또 두 번째 이유는 페런츠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이렇게 악유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이팅 이게 다투는 걸 많이 본 거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디서포인한 거지. 교회는 왜 이렇게 다투는가? 왜 이렇게 싸우는가? 스피리추얼 왜 이렇게 화목하지 않을까? 왜 사랑이 없을까? 왜 하나님 말씀하고 왜 다르게 철치 리더들이 그런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이 상처를 받은 거지.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를 떠나고 미국교회 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도 있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페런츠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미로션 왔잖아. 근데 라이프가 너무 비치한 거야. 그리고 라이프가 어떤 사람은 투잡, 프리잡을 가져야 돼. 이게 번아웃 되어 있는 거지. 이게 마음이 너무 여유가 없는 거야. 여유가 없다면 뭔 말인지 알아? 릴렉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안에서 칠드런을 케어를 잘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엄마도 아빠도 계속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펠로십 같은 게 없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막 힘드니까 서로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같이 있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일을 또 하잖아. 위켄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한테 뭐 선물 같은 거 사주는 건 잘하는데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이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상처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부모님과 이렇게 벽이 생긴 거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가니까 부모님과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잘못된 길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모들의 문제인데, 부모들이, 이민자들이 그런 삶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1세대지,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니까 아무래도 힘들지.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게 영어가 안 되니까 서로 막 스트러글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더 없고, 마음도 다쳐졌고, 그 다음에 대화도 더 하기가 어렵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좋은 말들을 잘 못하고, 이게 조금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막 굉장히 좀 대화를 잘 해서 풀어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당시에 이민교회들, 이민 가정들이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었지. 음.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있지. 그래서 그때 이민자들은 잡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잡들이죠. 이제 블루 칼라 그런 일들. 자, 그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다. 그래서 그런 걸 아빠도 이제 보았고 들었고 그런 현상이 있었어. 오케이. 많은 Asian American Christian 교회들은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예를 들어 창조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합니다. 아시아인의 정체성이 이 생각에 어떻게 영향이 있었는지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다시 해봐. 다시. 그래서 많은 Asian American Christian Church들이 성경의 무옹성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예를 들어 무오성. 무오성, 그치. 성경에 에러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음, 창조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음, 음, 아시아인의 정체성이 이 생각에 어떻게 영향이 있었는지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믿음을 공유하시나요? 음. 그러니까 아시안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무오성,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믿어. 어, 이제 그거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는 true라고 이제 받아들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크리스찬하고 또 다른 게 그 아시아는 굉장히 종교성이 강해. 이게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절대자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트러스트를 한다고. 근데 이제 이 미국, 유럽 여기는 굉장히 라지칼하잖아. 그렇지? 라지칼하고 또 그게 굉장히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라지칼하고 이해가 언더스탠 되면은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지만 이제 라지칼하지 않고 또 그것이 어, 자기들 생각이 언더스탠딩이 안 되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어렵게 생각하거든. 근데 아시아는 그렇지가 않아. 아시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어, 성경을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믿는 거지.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게 좀 강해. 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부터, 크리스찬이티가 들어가기 전부터, 그 동양에서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 이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시고, 이제 크리스찬이란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100% 추구하는 게 좀 더 스트롱하다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100% 추구하고 믿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션 이런 것도 우리가 100% most of 크리스천은
그거를 믿어, 받아들여. 그리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이게 explaining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true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지. 하나님이시니까. 그치? 내가 그거를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또 성경 모든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추루로 믿는 거지. 좀 정리가 됐어? 음. 음. Okay. Thank you. 음. 아시아계 미국인 교회에서 겪었던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아시안 이제 교회들, 이제 한국 교회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는 어려움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코리안 1세대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렵게 살았다고,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멘탈이 강해. 이 멘탈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지가 뭔지 알지? 자기 스스로 했던 이것도 강해. 이제 독립심이 강한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 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오피니언을 리스펙트를 잘 못해. 내 것이 맞다. 무조건 맞다. 이런 생각들이 좀 강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중요하지 않은 이슈 가지고도 좀 이렇게 좀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커션 문화가 아니거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배려한다고 그래야 되나? 배려가 뭔지 알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이렇게, sympathy? 컴파시는 이제 그거는 동정이고, 배려. 잠깐만. 아예자? consideration. consideration. 근데 그건 고려인데, 배려도 뭐, 똑같아요. consideration 이런 것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해. 그래서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easy to anger,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에고가 스트롱한 거지. 막 이렇게 자기 주장도 피고, 좀 리슨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패밀리가 많잖아. 이렇게 이제 인터내셔널 커플이 많잖아. 우리 에이시안 교회들은.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현상들이 있어. 이게. 그래서 이제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될 때가 있다. 그게 이제 가장 좀 어려운 부분들. 그 당시 이야기하는 거야. 백인이 많은 곳에서 ESL, 그래서 English Second Language,
이민자 연사로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연사? 연사. 그래서 아, 백인이 많은 곳에서 그 아빠가 영어를 처음에 못했을 때, 음, 어떻게 그걸 극복했냐고. 영어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아니면 배우는 것도 영어, 근데 그냥 막, 막, 스피킹 못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 어려움을. 음, 일단 이제 그러니까 이제 랭귀지 배리어잖아. 이제 그런 걸 아빠가 어떻게 오버커밍 했냐고? 음. 음, 아니, 그 language barrier도 그런데 그냥 너무, 심리적. language 그런데 language 때문에 힘듦이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고. 음. 그냥 랭귀지만 이야기할까? 아니면 이렇게 이제 백인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아빠가 원하는, 그냥 음, choosing 할 수 있어. 일단 이제 언어적인 게 이제 많이 어려웠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지 않아, 이게. 잘, 뭔 말인지 모르고, 또 어떻게 말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또 이해를 하는데 내가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못 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영어를 프리하게 말을 못 하니까 상대방은 나를 리스펙트를 안 할 때가 많지. 그리고 아빠가 마치, 어, 대학교까지 다 나온 사람인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 초등학생 취급을 하는 거지. 음, 음. 그리고 언짢아하게 이렇게 이제 대할 때가 있지. 물론 친절하게 설명해 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임베러스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겪으면서 화도 났지만 이제 아빠가 또 이제 자극을 받아서 러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션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어, 언어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제 더 생각하고 도와주게 되더라고. 왜 내가 겪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내가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라면 어,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아빠는 이제 미니스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서브할 수 있는 챌린지가 됐던 것 같아. 처음엔 화도 났고, 그렇지만 또 챌린지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기법하지 않고 이제 계속 러닝하고 또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백인들 앞에서는 막 주눅들잖아. 겁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두려움, 겁 같은 게 이제 없어지고 이제 내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 프렌들리하게 이렇게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됐고 음, 음, 그렇게 됐고 이제 언어적인 부분들이 조금 내가 조금 뭐랄까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더라고. 음, 이게 언어적인 두려움을 가지니까 어 이제 백인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뭐 미국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근데 언어적인 그런 두려움을 내가 좀 오버컴하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오버컴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아빠가 인터내셔널 교회를 서브하면서 좀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이렇게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그게 되고 그 다음에 하진이, 하연이가 이제 도와주기도 했고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도와줬어. 그런 돕는 친구들이 있었어. 격려자들이 있었어. 격려자. 학교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니스 할 때도 있었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많이 됐어. 오케이. 한미 개신교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미래와 어떻게 비교됩니까? 자, 우리 교회가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지. 음, 이런 한미교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미그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 디클라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교회가 이제 그룹하기가 많이 어려울 거야. 한미교회가 그룹하기가 어렵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멤버십이 많이 줄어들 거야. 한미교회가. 음,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내시빌 지역은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더 이상 오지 않아. 이제 물론 이제 코리안 컴퍼니들이 들어오면서 LG, GM 이런 컴퍼니 들어오면서 이제 그 쇼텀으로 일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더 이상 이미그레이션 안 와. 오기가 어렵게 이미그레이션 시스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멤버십은 줄어들게 될 거야. 그렇지만 이제 그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있거든.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들을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고 이제 포커스를 멀타 컬처럴 처치. 그러니까 아메리칸인데 그 백그라운드가 다른 거지. 뭐 타일랜드, 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다양한 코리안만이 아니라 이게 디퍼런 컬처, 멀타 컬처럴 처치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 코리안 아메리칸 이제 처치, 인터내셔널 처치로 우리가 이제 멀타 컬처럴 처치로 가게 되면 굉장히 가능성이 포텐셜이 있다. 왜냐면 아메리칸 처치가 편해. 그렇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차이니스 아메리칸이나 말레이시아 아메리칸은 아메리칸 처치니 uncomfortable. 예. 그 사람들이 discrimination 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uncomfortable. 이게 그리고 음식도 그렇고 에이시안 푸드하고 많이 다르잖아. 우리 이 에이시안 사람들은 음식이 중요하거든. 이 펠로십이기 때문에.
그런데 코리안 이제 아메리칸 처치는 그게 장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현재 다양한 민족들이 오잖아. 그리고 컴포러하게 여기잖아. 그리고 같이 우리가 펠로십하고,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리안만이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민족들을 우리가 포커스를 두게 되면 코리안 아메리칸은 굉장히 필요한 네터서리 처치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포텐셜이 있는 교회다. 한국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민교회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미션 마인드가 있어. 미션 마인드. 예를 들면 선교 미션 필드를 가게 되면 컬처 샥이 거의 없어. 왜냐하면 이미 다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디퍼런 컬처, 디퍼런 엔테닉을 만나도 전혀 샥을 가질 필요가 없어.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금방 마음을 열기가 쉬워. 그래서 미션이 레디가 됐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는 펀드도 있어. 그 다음에 사람들도 있는데 컬처 샥이 좀 거기는 있어. 왜냐하면 코리아는 단일 민족이잖아. 한국 사람의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좀 어려움이 있지.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코리안 처치, 한국에 있는 교회하고 이민교회를 보게 되면 이민교회는 서브를 잘해. 섬김을 잘해. 이게 미니스터도 그렇고 처치 리더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민교회가 굉장히 강하다. 왜냐하면 코리아는 에이시아는 이렇게 버티칼 문화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뭐랄까 담임 목사님 하면 뭐 대통령 하면 굉장히 막 그 리스펙트 하는 게 있잖아. 막 그런 거 이해돼? 그러니까 뭐 패스터나 이런 게 프렌들리하지 않다고 굉장히 막 좀 리스펙트가 강하지 이런. 그래서 이제 리더들이 좀 서브하는 게 좀 약해. 어소리티를 좀 많이 강조하지. 근데 이민교회는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또 너무 이렇게 어소리티를 강하게 하지가 않고 이제 서브하는 거를 이제 하지. 그런 게 이민교회와 비교했을 때 이민교회가 좀 좋은 점들 세 가지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미국의 한인들은 특히 second generation 교회를 다니는 한국인들은 재정적으로 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대조적으로 다민족 교회의 한인들은 종교를 이용해 한인들이 다른 소수민족들과 갖는 공통점을 강조합니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한국 Second Generation 교회에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지금 세컨 제너레이션 교회를 말하는 거야? 미국에 있는? 그래서 좀 multicultural 교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음. 한인들만 다니는 세컨 제너레이션? 한인들만 그 교회들이 있는데 한인만 있는 교회는 그 한국인들은 재정적으로 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을 하는데 좀 막 financial success 그걸 좀 강조를 음. 많이 하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근데 어디가? 그 한인 한국이 교회가? 어 그래서 다른 음. 에이전들 아니면 다른 돈이 덜 있는 사람들이랑 그런 거리를 좀 많이 강조한다고 하는데 이 멀티컬처럴 교회들은 다른 에이전 아메리칸들이랑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emphasis 많아요. 왜냐면 음. 음. 다 크리스천들이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라고. 근데 한국인들만 있는 그 교회들은 좀 어, 한인들이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좋고 막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거리를 많이 음. 예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현상이 있어.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코리안 어메리칸 처치지만, 이제 또 다양한 엔테닉들이 교회를 나오잖아? 그치? 이제 그런데, 코리안 앤 코리안. 코리안 커플은 sometimes 그걸 싫어해. 음, 그래서 한국 사람만 다니는 교회를 옮기더라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부자 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그게 이제 석세스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밸류가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런데 어, 인터내셔널 커플을 보게 되면 그런 것에 밸류를 두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 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조금 레벨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코리안 처치로만 가는 경우가 실제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지,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우리 교회는 most of people이 멤버가 인터내셔널이잖아. 음. 그런 경향이 있다. 음. 주류 개신교회와 기독교 복음 침례회 사이에서 당신이 발견한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다민족 교회와 첫 번째, 개신교회와 기독, 주류 개신교회와 기독교 복음 침례회 차이, 기독교 복음 침례? 영어로 말해봐. 기독교 복음 침례를. mainline Christian, 그 다음에 evangelical. 이벤저리컬 베프티스트? 어. 오케이. 어, 큰 차이는 없어. 똑같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음, 침례교회의 좀 강점은, 침례교회는 스타트가 부자들이 시작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이 클래스,
하이 클래스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들이 시작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에버리지가 좀 낮은 사람부터 시작된 거야, 사실은. 이 베프티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호응력이라 말해야 되나? 이렇게 응? 이렇게 이제 뭐 학력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거나 뭐 하이 클래스 이런 거를 막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 침례교는 그냥 brother and sister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시스템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제 그런 면이 좀 굉장히 뭐랄까 호응력이 있다. 호응력이. 우리 교회도, 복된 교회도, 기독교 복음 침례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제 Southern Baptist Convention, Southern Baptist Convention. 근데 이반젤리컬 우리가 이반젤리컬 네가 크리스천이라고 했냐? 이반젤리컬 크리스천이티? 그렇지. 이반젤리컬 크리스천이티에 들어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SBC가. 근데 우리도 메인이지 사실은 SBC. 근데 이제 아빠가 말한 거는 거의 다 똑같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디퍼런한 게 있다면 우리 침례교는 어떤 시스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brother and sister 그 다음에 뭐 이렇게 high class 막 이런 거 이렇게 강조하지 않다. 그래서 뭐 우리는 또 이렇게 막 패스터들이 막 이렇게 옷을 가운 같은 거 안 입잖아. 이게 베프티스트의 가장 스트롱한 거는 뭐냐면 또 바이블의 가장 큰 어소리티를 줘. 어떤 뭐 디나미네이션의 어떤 닥트린 같은 것보다 더 하이 어소리 가장 두는 게 더 바이블. 침례교가 가장 강점이 그런 거거든. 그 다음에 침례교는 어떤 어떤 뭐랄까 스테이트 컨벤션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야. 어떤 교단은 이렇게 이제 위에서 교단이라고 그러거든. SBC가 있고 SBC 밑에 이제 스테이트 컨벤션이 있고 그 밑에 뭐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있고 어소시에이션 밑에 로컬 처치가 있다. 이거거든. 근데 베프티는 그렇지 않아. SBC, 스테이트 컨벤션,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그 다음에 처치가 파트너십 이렇게 이해가 돼? 그래서 뭐 막, 프레지던 밑에 무슨 뭐 바이 프레지던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같이 동역하는 거야. 파트너십이야 같이. 그러니까 스테이트 컨벤션이 로컬 처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다 인디펜던트 돼 있지만 같이 우리가 코퍼레이션 하는 거야. 코퍼레이션. 이게 베프티스트의 정신이야. 이해되지? 네. 오케이. 세 개 더 question almost 끝났습니다. 한인 교회 이민자 1세대, so first generation, 그 다음에 second generation, third generation 사이에 어떤 단절을 발견하셨나요?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을 권장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랭귀지 문제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려웠지. 퍼스트 제너레이션하고 세컨드 제너레이션. 근데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 더드 제너레이션은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없지.
그래서 first and second generation between보다는 훨씬 낫지. 커뮤니케이션이 그래도 잘 되고 있지. 잘 되고 있는 편이지. 아니, 그냥 first generation, second generation 그 차이. third generation, 내가 잘못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렵지. 그게 가장 큰 문제. 이제 언어적인 문제. 그 다음에 컨셉 자체가 달라. 이 제너레이션 갭이 있잖아. 이제 그런 문제. 이제 밸류가 다른 거지, 밸류가. first generation은 밸류가 공부잖아. 공부해라. 성공에 돈 많이 벌어라. 왜냐면 first generation은 공부를 많이 못했고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근데 second generation은 잡이 다르잖아. 잡이 조금 더 하이 클래스 잡이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밸류가 다른 거지.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 라이프가 해피해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거에 많이 강조를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first하고 second generation은 이제 그런 갭들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솔루션은 패밀리 타임도 해야 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제 서로 리슨을 해야지. 그치? 이제 랭귀지 배리어가 있지만 마음을 열고 리슨을 해보면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그냥 단지 랭귀지를 나누는 게 아니잖아. 마음을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얼굴을 보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런 패밀리 타임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그런 갭들을 잡고 클로즈하게 해줘야지.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같이 큰 일을 좀 하면 좋아. 어떤 일? 예를 들면 미션 같은 일을 음. 같이 하는 거지. 코워커가 돼서 파트너가 돼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준비하고 같이 필드에 직접 가서 같이 일하면서 같은 걸 하지. 미션도 좋고 아니 어떤 프로젝트, 봉사 프로젝트, 어떤 사람들을 돕는 일들, 뭐 홈리스가 돼도 좋고 그런 거를 1년에 몇 번씩 같이 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regularly every week에 한 번씩 패밀리 타임도 갖고 그 다음에 같이 1년에 one time, two time 미션 웍이 됐던 어떤 일들을 같이 준비하고 같이 일을 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 동역자, 파트너 되는 거지. 코워커. 그러면 그게 오버컴이 많이 되지. 오케이. 한인교회가 단민족화되고 영어권 인구가 증감함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와 부목사는 포함한 모든 리더십 역할은 한인 이민자들을 통해 계승되고 고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지정되었습니다. 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막 리더십이 막 한인들이 처음 있었지만 멀티컬처럴이 되고 있고 영어 많이 하는 세컨드 제너레이션도 있는데 리더십은 그래도 막 그 immigrant을 많이 hire하고 리더십은 계속 그 한인 다민 그 한인 immigrant한테 많이 준다고 했는데 왜 그 그렇게 말이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더 많이 이제 더 쓰는
컨그레이션들이 늘어나고, 이제, 그러면서, 잉글리시 컨그레이션의 니드가 더 많아지는데, 근데 most of church, 코리안 처치들이 계속 리더십 포션을 코리안 리더, 코리안 컨그레이션에다 더 준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것보단 음,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온 한국 사람들이 리더십 많이 음. 하고 막 미국에 사는 한인들보단 그 이민한테 그 리더십을 준다고 많이. 아, 그렇게. 음. 이제 그런 교회가 있겠지. 이제, 그런 교회가 이제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지? 음. 왜 그러느냐? 어, 그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온 이미그레이션 사람들은, 어, 신앙적인 어떤 트레이닝들을 좀 잘 받고 온 케이스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교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레디가 좀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하지. 이큐핑이 돼 있다 이거지.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한국에서 트레이닝들을 잘 받고 온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서브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 있었던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자라난 이제 코리안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많이 해. 자,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그거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왜냐면 한국 교회하고 이민 교회가 다르거든. 또 그 교회 유니크한 그 리더십이 또 따로 필요하거든. 그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게 한국에서 왔던 뭐 미국에서 왔던 그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 그 교회에 리더를 세워주는 게 맞거든. 응? 왜냐면 그 교회를 언더스탠딩하고 그 커뮤니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리더십을 주진 않아.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 준비가 된 사람들. 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에 오래 있었던 코리안들이 다 리더지. 어, 오케이. 당신의 교회 내에서 인종 문제와 사회 정의를 다룬 적이 있습니까? 막 racism이든지 막 social justice 그런 conversation이 하시나요? 어, 가끔 이제 이슈가 옛날에 그 흑인 사태 있었잖아. 그게 뭐였지? 엔 그때 그거 있었잖아. 그 흑인이 경찰한테 이렇게 죽었잖아. 아, Black Lives Matter? 그렇지. 이제 그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이제 어 디스커션 할 때도 있지.
이제 리더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아빠도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이제 설교하면서 또 같이 디스커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같다는 사실 피부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헤이트하고 뭐 리스펙터 이러면 안 된다.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이제 그런 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지. 리마인드 시켜주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미들 이스트하고 또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전쟁하면서 이제 그런 퀘션들이 있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인종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저스티스,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도 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막 데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먼저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성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디스커션하고 그 다음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하지. 오케이. 제일 마지막. 오케이. 음. 기독교는 미국 내 한인 사회에 어떤 베네핏을 주었나요? 그리고 당신의 작업이 지역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됐었나요? 그래서 Korean community, 미국에 있는 Korean community 어떻게 하나님하고 Christianity가 어떻게 아니 그냥 Christianity가 어떻게 benefit 했는지 그다음에 아빠의 일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한인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에 해볼까? 한인 커뮤니티가 여기 내시빌에 대해서 응.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 그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소수민족들 있잖아, 마이너리티들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같이 그 사람들의 이제 뭐랄까 라이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돕는 일도 많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코리안 데이를 만들어줬잖아. 시리에서 코리안 데이를.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그 다음에 또 시리에서 이제 코리안 컬처 데이, 코리안 컬처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 어? 기독교가 기독교 관련돼서 어떻게 기독교가 한인 커뮤니티를 benefit 했냐고 우리 그러니까 교회가 어 기독교가 한인 커뮤니티한테 어떻게 뭘 했냐 이거지. 음. 기독교가 이제 예를 들면 코리안 스쿨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서포트하고 그래서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도 한국말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했고 한인 커뮤니티한테 그다음에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노인들 있잖아. 싱글. 이제 그런 분들 우리가 이제 식사 대접, 런치박스 같은 걸 우리가 주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그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
행사 같은 거 했지. 노인들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런치를 한 200명 정도 우리가 또 서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도 찍어드리고,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위로 인커리지도 해주고, 그런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인들이 어떤 코리안 컬처를 이렇게 알려줄 일들 할 때 교회들이 이제 가서 도와줘서 음악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한복 입고 와서 이제 그런 행사 같은 거 도와주기도 하고, 예, 그런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 이제 무료 검진 같은 것도 해주고, 이렇게 당뇨도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혈압 하이프레셔도 해주고, 이제 그런 일들도 이제 도와주고.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교회야, 철치. 그리고 한인들, 어려운 사람들 도움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거, 뭐 아파트 같은 것들도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라이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포팅도 해주고, 서포팅 머니도 해주고, 이런 일들. 이제 같이 우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안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그룹들을 돕지. 그리고 이제 베트남 그다음에 도미니카, 아이티, 그다음에 네팔, 인도, 인디아, 뭐 노스 코리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돕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blessed to be a blessing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해야지. 됐지? 오케이. 땡큐 아빠. 피곤하신데. 예. 그래, 1시간 넘어갔다. 그래.